안녕하세요. 이번 주 한국 주식시장,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릴 만한 격동의 한 주였죠. 도대체 시장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는데요. 자, 오늘 그 순간들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무려 3.8%나 폭락했어요. 이게 그냥 좀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로 확 몰아넣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급 붕괴, 그리고 외국인 이탈. 네,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 좀 특별하게 이야기의 결말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장이 과연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그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으로 먼저 가보시죠. 여기서 지지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투자자들한테 그래도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지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선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마지노선이 정말 힘없이 뻥 뚫려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시장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시장의 믿음이 무너졌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왜?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폭락을 불러왔을까요? 그 주범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셀코리아입니다. 이게 그냥 이익 좀 봤다고 팔고 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한국 시장의 매력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다는 신호라서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붉은색 막대가 외국인이랑 기관이 던진 물량이고요. 이 작은 초록색 막대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사들인 물량이에요. 개인들이 지금이 싸다 하고 방어에 나섰지만 저 거대한 파도를 막기에는 보시다시피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았을까요? 우선 원달러 환율이 확 올랐어요. 이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해를 보는 환차손 위험이 커지거든요. 여기에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 파장은 일부 종목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시장 전체가 이 거대한 파도에 그대로 휩쓸려 버렸죠. 그게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장이 온통 파란불, 즉 하락으로 뒤덮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진짜 큰형님들마저 외국인 매도에 집중 타깃이 됐다는 건데요. 이건 시장 전체에 대한 공포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번 폭락은 어느 회사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어떤 제품이 실패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시장 전체,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체를 피하려고 했던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우리 집 방 하나에 불이 난 게 아니라 집 자체가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의 가치를 따질 겨를도 없이 일단 한국 시장이라는 이 집에서 탈출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팔아치울 때 오히려 이 시장의 하락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움직임도 있었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인 질문이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지? 하지만 시장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금융상품이 찬토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아래를 볼 때 위를 보는 투자,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 인버스 ETF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시장 하락에 돈을 거는 상품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상품의 가격은 반대로 쭉쭉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바로 이 인버스 상품, 특히 하락폭의 2배로 움직이는 상품의 거래량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시장 분석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엄청난 격동이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를 남겼고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죠. 이번 주를 이렇게 시간 순으로 보니까 흐름이 명확하죠. 월요일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시장이 목요일에 와르르 무너졌고 금요일엔 결국 5,100선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장의 다음 시황대는 저기 보이는 심리적 마지노선 5,000선이 될 겁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천. 앞으로 한동안 한국 증시는 아마 이 숫자를 중심으로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이제 새로운 전쟁터가 된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주가 차트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떠나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즉 한국 시장에 대한 명성을 어떻게 되찾느냐가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번 사태가 남긴 이 질문은 당분간 한국 자본시장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무거운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